그래, 오늘 사연 이벤트 해야 되는데. 잠깐만. 사연 이벤트. 좋아요. 늦어도 오늘 합시다. 사사 1호 보냈나? 자, 지금부터 카페에 올라온 사연, 여전사님이 올려주신 사연부터 가겠습니다. 왕비마마와 새 공주의 여행 이야기. 2017년 봄날 누군가의 제안으로 우리 세자매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기로 했다. 카톡에 찍힌 날짜의 날짜를 다시 찾아보니 우리 자매의 첫 여행은 2017년 5월 8일이었다. 어디로 갈까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다들 전라도 전주 한옥에 놀러가기로 결정을 했다. 강원도에서 전라도는 거의 끝과 끝이라 걱정도 됐지만 신나게 놀 생각에 우리는 여행을 마음먹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엄마였다. 엄마를 모시고 가면 연세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못 다닌다. 어쩐다 하다가 결국엔 엄마를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다. 엄마가 연세가 더 드시면 그땐 더 모시고 다니기 힘들 테니 지금이 기회다 싶기도 했다. 운전은 경력이 제일 많은 막내인 내가 맡았고 나보다 16살 많은 말띠 큰언니와 7살 위 토끼띠 작은언니와 사랑하는 닭띠 엄마를 모시고 우리 차는 전라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어서 오징어 커피도 먹고 과자랑 쥐포도 뜯으며 드디어 전주 한옥에 도착. 날씨가 생각보다 더워서 걷기가 지쳤지만 전주 한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안에서 다니기엔 너무 넓어서 엄마가 다리가 아파하시는 것이 아닌가. 휠체어를 빌리자. 편한 의자가 옆에 따로 달려있는 자전거를 빌리자. 의견이 분분하다가 조금 더 빠르고 활동이 편한 자전거를 내가 운전하고 엄마를 태워서 가기로 결정. 여러가지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사 먹으며 너무너무 신났다. 그런데 간식은 간식일 뿐 엄마는 쌀밥을 드셔야 힘이 난다고 갑자기 기운이 없어 하셔서 재빠르게 뛰어가서 한식 식당을 찾았지만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식당마다 만석에 줄 서서 기다리면 2-3시간 대기는 기본. 하는 수 없이 최대한 빨리 밥을 드시게 하려고 한옥 밖으로 내가 막 뛰어나가서 식당을 구했다. 어찌저찌 해서 겨우 밥상을 받았는데 막상 너무 허기가 지신 엄마는 기력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밥을 씹어 드시는 것이었다. 좀 더 빨리 엄마를 보살피지 못한 걸 엄청 후회하면서 다음 일정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항상 강원도의 막내 올케가 엄마를 늘 케어하는 걸 보기만 했지 막상 자매 여행한다고 모시고 와선 올케처럼 알아서 척척 엄마를 케어하지 못한 나를 자책하면서 올케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로선 덜덜 떨리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 꾹 참고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넜다. 중간쯤 지나니 무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 엄마와 세자매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에 정신이 없었다. 남는 건 사진뿐이지 하면서 여수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 작은 섬을 둘러보고 걸어서 나오는데 그 옆에 바다와 마을 풍경이 얼마나 소담하고 아름답던지 파도가 짙은 녹색으로 치던 모습이 지금도 그 풍경이 눈에 가득하다. 첫날 여행이 저물어 밤늦게 예약한 모텔방을 찾았는데 와씨 이런 세상에 욕이 나왔다. 그 당시 5만원 주고 예약한 모텔방이 달새방 준 것인지 모텔방 안에 담배 쩌든내가 나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다들 밤늦게 다시 방을 잡을 수도 없고 포기한 채 거의 밤을 새면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난리를 치다가 새벽 4시에 도저히 못 찾겠다고 다들 모텔방을 나와서 전라도 중록원이라는 곳을 찾아갔더니 도착 시간이 새벽 6시경이었다. 중록원 안이 워낙 넓어서 다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전주 한옥에서 한복을 빌려 입자고 사정해도 안 들어주던 언니들이 웬일로 중록원에서는 초입에 있는 한복 빌려 입는 곳에 가더니 네 소원 들어줄게 하면서 엄마는 왕복비 한복비 우리는 각자 어울리는 컬러로 왕비복 그거 직원들이 권해주는 한복을 입고 우리는 평생에 남을 한복 사진을 찍었다. 지금도 내 카톡 스토리에는 엄마와 함께 입고 찍은 우리 세자매 추억이 사진이 남아있다. 가는 길에 둘째 언니가 그따위 방을 예약했다고 얼마나 나를 질책하든지 내가 직접 방을 못 보고 예약한 거지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는데 이 언니가 계속 내 속을 긁어서 반복하는 바람에 막판에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 또 한 번 쿠사리를 주는 소리에 나도 화가 나서 그만 엄마를 옆자리에 모시고도 차를 빡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계속 지랄할 거면 내 차에서 내려! 큰소리 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더니 엄마랑 큰언니가 겨우겨우 나를 말려서 다시 출발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눈앞에 플라타너스 터널을 보고 다들 환호를 질렀다.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경치를 보곤 싸운 건 어디 가고 언제 싸움을 했냐는 듯 하하호호 사진을 찍으며 또 신나게 여행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이틀째 밤을 맞았는데 다행히도 두 번째 예약한 모텔방은 신축이고 깨끗하고 좋았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몇 층 걸어가긴 했지만 나름 담배 찌는 방이 아니어서 좋았고 주인장 부부도 친절하고 다들 마음에 들어했다. 모텔방에 들어가 씻고 넷이 누워서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나씩 붙이고 웃으며 찍고 찡그리며 찍고 잠자는 모습도 몰래 사진을 찍으면서 엄마와의 세자매 여행이 지나가고 있는 밤이었다. 그 후로는 엄마를 모시고 다니기에는 엄마의 체력이 안 돼서 우리끼리만 가끔 여행을 다녔지만 그때 엄마와
엄마와의 세자매 첫 여행은 엄마를 모시고 갔었던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다. 그 자리에 엄마가 계셨기에 더 즐겁고 행복했다. 지금 우리 엄마는 94세 닭띠이시고 강원도 춘천에 사신다. 아직까지 지팡이 없이 잘 걸어 다니시고 식사도 그런대로 잘 드시는 편이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전보다 부쩍 기운이 떨어지셨다. 그러시더니 지금은 보약을 지어서 드신단다. 얼마나 화통하시고 유쾌하시고 늘 먼저 남에게 베푸시고 하는 엄마다. 엄마에게 배울 점은 너무 많지만 특히 부지런, 다정, 베푸는 것, 어려운 살림살이에 7남매를 키우신 힘과 인내,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은 내가 배워야 할 엄마의 장점이다. 돌아오는 8월 15, 16, 17일에도 연휴가 끼어있어 엄마 보러 강원도 여행을 간다. 춘천에는 말띠 큰언니도 농사 짓고 있고 오빠 두 분도 사셔서 너무 좋다. 강원도 가기로 날짜를 잡은과 동시에 내 마음은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날이 너무도 기다려진다. 사랑하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형제들이 나를 항상 반겨주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늘 나를 설레게 한다. 엄마 기다려요, 사랑해요, 화이팅. 막내딸.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이건 형님, 제가 여전사 형님을 이거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F의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내용인데 제가 T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형님들 잘 들으세요. 형님들도 여기서 잘 들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형님들의 착각이고 부모님들의 배려입니다. 부모님이 가기 싫지만 이놈의 새끼가 어렵게 돈 벌어서 여행 가자고 하네, 아이고, 한두 번 거절했다가 결국 가는 게 대부분 자식들이 실망할까 싶어서 몸 힘들고 재미없어도 따라가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보통 F를 가진 감수성이 강한 분들의 착각입니다. 이거는 어른들을 위해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자기의 그 감성을 채워나가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른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걸 F들은 효도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 효도 아니에요. 나이 들면은요, 형님들, 이게 있어요. 나이 들면은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집밥이 편하고 밥 먹고 아무 데서나 누울 수 있고 내가 항상 생활하던 그 생활 바운더리, 내 루틴이 깨지지 않는 그 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편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라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래 좋지, 여행 좋지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여행 가고 싶어 했구나 라는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식을 배려해 주는 거야.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캐시. 돈을 들여. 돈 들이고 이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 형님들 학교 다닐 때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했어요? 싫어했잖아. 가족들하고 노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었지. 그럼 나이가 들면 어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돼간다 하지. 나이가 들면은 니들보다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용돈을 꾸준히 주면은 엄마 아버지는 그 돈 모아놨다가 동네 친구들, 동네 어른들하고 같이 효도관광이니 뭐니 이러면서 마을 이장이 같이 이래가지고 저 어디 버스 대절해가지고 놀러 가는데 그런 데 가.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께 캐시를 드려. 밀키웨이 구구님, 더 산삼 플러스, 산삼을 100만원어치 샀다가 아니고 산삼에다가 100만원을 더해서 드려라. 돈이야 그냥 형편되는 대로 부담 안 되게 드리면 되지. 형님들 한번 생각해봐. 이 형님들 웃긴다. 형님들 옛날에 생각해봐봐. 형님들 어릴 때 선물 사주는 게 좋대, 돈 주는 게 좋대? 돈 주는 게 좋잖아. 왜 쥐들은 돈 받는 거 좋아하면서 부모님들은 자꾸 선물을 사줄래? 필요도 없는 거. 여행 갈 걸 돈으로 드리세요. 어쨌든 여전사 형님, 우리 여전사가 1번입니다. 자, 2번 사연 2번 행복하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형님들 이거 인기 투표 해야 돼요. 나가지 마세요. 잘하면 오늘 이거는 1000명 안 돼도 제 직권으로 할게요. 자, 행복하자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3년 전 식구처럼 친한 언니와 계획한 여행. 나는 1년 먼저, 언니는 1년 뒤가 되는 이번 26년 3월 터키로 떠나는 여행을 잡았다. 장거리 여행에 걱정 반 설렘 반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소식에 우리는 계약금 없어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가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들은 아무렇지 않은지 그냥 다 간다는데 급만은 우리 둘은 취소하는 데 합의를 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일본으로 우회전, 일본의 제주도라는 오키나와로 계획을 수정하고 비행기 예매, 숙소, 렌트카 등등 일사천리로 예약을 끝냈다. 일사천리의 주인공은 딸내미. 엄마 여행 계획 짜주느라 놀러가는 사람보다 몇 배 바빴다. 어려울 땐 자식들 찬스가 최고. 아줌마들의 여행은 언제나 패키지가 최고인데
이번 여행은 단둘이 떠나보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엔 사실 설렘보다 걱정이 더 컸다. 드디어 떠나는 날 해도 뜨기 전 리무진에 몸을 싣고 공항으로 출발. 한 번 볼 것 두 번 더 보면서 체크에 또 체크. 일본에 도착해 어영부영 렌트카 회사까지 잘 도착해서 차를 받고 트렁크에 짐을 챙긴 후 운전석도 반대인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동을 건다. 조심조심 굴러가던 자동차는 가드레일에 긁히고 그 바람에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 운전을 20년 이상 했던 나지만 처음 해보는 일본에서의 운전은 신기했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다. 차츰차츰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재밌었다. 내 나이 60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꿈만 같지 않겠나. 저 자존감은 내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중간에 토를 안 나는데 저 자존감은요, 한국에서만 운전하다가 일본, 유럽, 미국, 태국 이런 해외에 가서 운전을 하면은 그 순간 이 차오르는 자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짜 뿌듯합니다. 5성급 호텔에서 잠도 자보고 딸내미 계획표대로 여기저기 이곳저곳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알차게 다녔었다. 잠시 정신 놓다 보면 차선도 헷갈리는 바람에 역주행도 할 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비상 상황에 허둥지둥 헤매기도 하고 머릿속으로는 우큰 좌작을 되뇌이며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던 그 시간조차 행복했다.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곳에서 번역기를 사용해가면서 재미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번 여행은 내 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도전을 해본다는 건 삶에 있어 큰 활력을 주는 건 확실하다. 다녀온 후 엄마 운전할 줄 아니까 가족여행 가자고 딸내미 말을 했다. 도시가 아닌 곳으로 가서 달려보자 하길래 11월 막내 수능 끝나면 다 같이 떠나볼까 한다. 일본에서 운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뽐내보려 한다. 생각만으로도 벌써 차선이 반대인 나라에서의 운전하는 나를 상상해본다. 봐, 내 말 맞잖아. 이게 형님, 이게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봐라는 거야. 제가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한 렌트카 직원은 미쿡입니다. 미국 형님들이 제일 불친절해. 그 다음이 유럽이야. 이 새끼들 땅덩어리 큰 것들은 왜 다들 그렇게 건방진지. 그래서 사람들이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건방진가? 그래서 덤프트럭이나 추레라가 건방진 거야? 자, 형님들, 미국 좌회전은요 대부분이 비보호 좌회전이 많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이 그래요. 신호 없는 좌회전도 많고요, 비보호 좌회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외국 나가서 비상깜빡이 켜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딱 해외 나가보면은 비상깜빡이 켜고 주차하고 있는 차들 보면 대부분 한국 관광객들이야. 비상깜빡이는 함부로 켜면 안 됩니다. 그거 신고합니다, 사람들이. 형님들, 지금 제가 형님들에게 예전부터 방송하면서 패키지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을 가봐라, 하면은 형님 손짓 발짓 안 되는 게 없어. 어떻게든 돼요. 요즘 뭐 스마트폰 좋잖아. 이런 거 나눴다 뭐해? 제가 왜 형님들에게 자유여행을 가보라 했냐면은 그 자유여행 2박 3일 동안 갔다 오고 나면은요 뭘 받는지 기억도 안 나. 정말 정신없이 보낸 거야. 막 그냥 좌충우돌 하면서. 그런데 있잖아, 그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가르쳐줘요. 형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죠. 일본에 한번 갔어. 좌우가 바뀌었어. 운전을 좀 해봤어. 두 번째 여행을 가면은 마치 내 집에 온 듯이 편안합니다. 한번 그렇게 좌충우돌 겪으면서 한국에 왔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내가 한 1년 일본에서 살은 것 같아. 익숙해진 거야. 그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현지화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말 하나도 못해도 한국에 여행 와요. 지하철 탈 줄도 모르는데 한국에 여행 와서 지하철 타고 다녀요. 어쨌든 우리 행복하자 형님. 정말 이번에 이 형님은 정말 얻은 게 많을 거예요, 이번 일본 여행에서. 자, 세 번째 김미룡님입니다. 이 실명은 안 할게요. 김미룡님. 자, 첫 운전, 첫 장거리, 그리고 엄마와의 여행 운전이었다. 나는 군대 가기 전 운전면허를 따고 겁이 나서 차를 몰지 못했다. 이른바 장롱면허였다. 그러다 휴가를 맞이한 여름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가보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 인생 첫 장거리. 그렇지, 부모님과 여행을 가려면 부모님이 젊을 때 가세요. 엄마, 우리 이번에 둘이서 할머니 집으로 가보자. 내가 운전해 볼게. 엄마는 잠깐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충주로 가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속으로 긴장으로 꽉 차 있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손에 땀이 났다. 손에 땀이 날 때는 산삼입니다. 더 산삼. 차선 변경 안내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큰 힘이 됐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일단 성공이다. 그날 저녁은 여행의 작은 보상이었다. 우리는 꽃게찜과 시원한 냉면을 먹었다. 땀을 식혀주는 그 한 그릇이 유난히 맛있었다. 엄마도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이렇게 먹으니까 좋다. 짧지만 평화로운 첫날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다. 나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나 감기 몸살 온 것 같다. 열이 오르고 몸이 무겁다고 했다. 원래 계획했던 친척들과 가기로 한 계곡은 갈 수 없었다. 엄마는 결국 조용히 말했다. 그냥 오늘은 서울로 올라가자. 어머님, 이 대사가 아니죠.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에 뭔 감기가 걸리냐 이렇게 해야지. 아쉬움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짐을 다시 챙기고 걱정하는 친척들과 할머니한테 인사 후 차에 올랐다. 여행은 이렇게 허무하게 접히는 듯다. 솔직히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냐. 아이고 이놈의 새끼 하여튼 아파도 꼭 이럴 때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렇다고 참 어디 혼자 놔놓고 나 혼자 계곡 갈 수도 없고 아이고 웬수야 휴가는 왜 나왔니? 이게 아마 어머니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쉬움은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행은 그렇게 허무하게 접히는 듯 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서 터졌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중 갑자기 차 안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에어컨 온도를 내렸지만 에어컨은 그저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 시원한 바람은 사라졌다. 왜 이렇게 덥지? 처음엔 단순한 고장인 줄 알았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바깥은 한여름 폭염이었고 차 안은 점점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워졌다. 창문을 열어도 도로가 막혀 차량은 멈춰 있어서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다. 이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엄마도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덥다. 우리는 물을 계속 마시고 휴대용 선풍기 하나로 겨우 버텼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설마 에어컨 버튼 안 누른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겠지. 겨우 서울에 도착했을 때 몸도 지치고 온몸이 땀벅벅이라 주차 후 차량은 아버지한테 맡겨 차량 상태 확인 후 정비소로 보냈다. 야 완전 찜질방이었겠네. 바로 감기 떨어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정비소에가 정비를 받은 후 에어컨 수리비로 150만 원이 나왔단 말을 들었다. 엥? 오래된 차량이긴 했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그런 모습을 본 나도 괜히 속이 상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여름 한번 거하게 치렀네. 그 말에 아무도 쉽게 웃지 못했다. 그렇게 여행은 끝났다. 계획했던 계곡도 못 가고 완벽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선명하게 남는 건 엄마와 함께 버티던 더위, 처음 잡아본 장거리 운전의 긴장, 그리고 그 모든 엉망진창의 순간들이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더 잊히지 않는 여름이었다. 아마 우리는 나중에 여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첫 운행이었다. 자 일단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에어컨 수리비 150만 원. 너무 많이 나왔다. 자 어쨌든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자 아또님께서 에세이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읽어봤는데 아또님은 제가 탈락시킵니다. 자 왜 탈락을 시켰느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탭들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추첨할 필요도 없고 1, 2, 3번 여전사님, 행복하자님, 김미룡님 이분들께 텀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또님이 여기에 글을 올려놓으신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카페 관리도 하고 있고 스패너 활동을 하고 또 계시고 그런 분이 카페에 글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아또님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은 위계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글은 쓰세요. 글은 쓰는데 탈락입니다. 무조건. 글 쓰는 거는 자유예요. 어차피 나중에 책에는 들어갈 거니까 책에는 내가 아또를 주먹만하게 해가지고 할애를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회장의 아들이 회사에서 하는 글짓기 대회에 나갔어. 그치? 그러면은 회장 아들이 글짓기에 참여했는데 걔한테 상 안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마 들으시게. 알았어. 읽는 거는 내가 읽어드리지. 자, 읽는 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또님 탈락! 그렇지. 탈락했지만 아또님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머니의 마지막 사진을 남기게 된 가족여행.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환경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엄마와 이모네 가족들과 외조부님과 청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여행은 외조부모님과 함께한 첫 여행이었다. 그 여행이 외할머니의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청도의 푸른 산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걸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예쁜 풍경이 보일 때마다 사진도 찍었다. 평소 사진 찍는 걸 쑥스러워하시던 할머니는 뭘 자꾸 그리 찍어샀노? 웃으셨지만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면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셨다. 나는 강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찍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순간 할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셨다. 그 미소가 너무 좋아서 셔터를 몇 번이고 눌렀다. 사진을 확인하며 할머니 너무 잘 나왔어요 라고 말하니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다. 평소에 사진 찍을 때 연사로 자주 찍는 탓에 사진 정리를 종종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나는 그 여행 이후에도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지우지 않았다.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사진들은 휴대전화 속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몇 달 뒤 추석,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다. 할머니께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어지럽다고 잠시 누우셨는데 그 사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것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족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고생만 하다가 가신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생겼다. 영정사진으로 사용할 만한 사진이 한 장도 없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오래된 앨범을 뒤지고 휴대전화 사진을 모두 찾아봤지만 할머니의 제대로 된 정명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너무 오래된 사진뿐이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던 순간 문득 청도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떠올랐다. 급히 휴대전화를 열어 사진을 찾아보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 꾸밈도 없고 억지 미소도 아닌 정말 행복해 보이던 그날의 얼굴이었다. 가족들도 사진을 보자마자 바로 이 사진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그 사진은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되었다. 장례식장에 걸린 사진 속 할머니는 여행하던 그날처럼 환하게 웃고 계셨다. 슬픔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그 미소만큼만은 살아계실 때와 똑같았다. 찾아오신 많은 분들도 참 인상이 좋으시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라며 말씀하셨다. 그때 깨달았다. 여행은 단순히 좋은 곳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그 순간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은 시간이 흘러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청도 여행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여행, 그리고 우연히 남겨진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은 우리 가족에게 평생 간직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여행에서 무엇을 얻어왔느냐고 묻는다. 나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다. 청도 여행에서 나는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미소를 담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추억을 선물 받았다. 그 미소는 지금도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참 좋은 글이죠. 그런데 탈락! 자, 저는 T로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사로 찍는 거 정말 싫어요. 차차차차차차차 이 소리 날 때 스트레스 받아요. 찰칵하면 움직이도 되는데 차차차차차차 하면은 그 불과 1, 2초 상간을 괜시리 그냥 끝날 때 그 차차차차 연사 찍는 소리가 끝날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된다는 그 불쾌함. 저는 좀 연사는 싫습니다. 자, 형님들 감성이 참 풍부하네요. 진짜 감성이 참 풍부한데 저는 여행을 가면은 얻는 것이 있죠. 바로 카드 청구서죠. 예. 자, 형님들 여전사, 행복하자, 김미령님, 아또님 이 세 분께는 텀블러, 스타벅스, 벤티 텀블러 보내주시고요. 저에게 청구해 주십시오. 자, 형님들 이 여행 있잖아요. 형님들의 이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은 자꾸 사진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명분을 만들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려고 해요. 근데 형님들은 여행을 정말 모르십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감동을, 그 느낌을, 그 필을 절대 카메라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여행을 가면은요, 집사람하고 벤치에 앉아서 우리가 여행 갔던 장소 적당한 벤치를 골라서, 혹은 호텔 테라스에 나와서, 혹은 클럽하우스에 가거나, 혹은 창가의 커피숍에 앉아서 우리는 그 호텔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경치를 멍 때리고 쳐다봅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적으로요, 우리 뇌는 30분 이상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 피사체를 머릿속에 사진의 필름과도 같이 기록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F들은 여행 가서 희미하게 기억나고 간판만 기억나고 이름만 기억이 남지만은 T들은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지리와 그 장면과
그 경치와 그 몰아치는 파도와 저 기암 절벽을 기억합니다. 그게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팁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저는 우리 집사람 얼굴도요,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집사람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실에 앉아서 TV 보거나 이거를 저는 아무 의미 없이 물끄러미 한 30분씩 쳐다봐요. 제 머릿속에서 절대 집사람 얼굴과 체형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물론 사진도 찍죠. 그게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형님들 재밌는 게 있어요. 치매 예방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내가 치매가 와서 정신이 없어도 머릿속에 그 잔상들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상과 싸워서 다시 기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 곳을 기억으로 남기세요. 눈으로 담지 말고 뇌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다시 가면은 형님들은 지도를 보지 않고도 그 길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왜?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어.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 데이터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머릿속에 기억. 자, 아또님 그 세 분께는 스타벅스 텀블러 보내주시고요. 아또님은 우리 또 스태프니까 아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총 4개 사세요. 하지만은 아또님의 공모글은 탈락! 자, 그 벤티급으로 해가지고 하고 저한테 카톡으로 청구해 주세요. 자, 오늘 방송 아또님의 협박으로 공모전 결과를 사실은 내일로 미루려고 했는데 오늘 위력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내일 출근들 하시죠. 그리고 참 아또님 다음 달 공모도 준비해야죠. 네, 다음 달 공모도 준비해 주시고 공지하기 전에 제가 혹시 기억이 나면은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주제를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산삼 요리 대회 그걸로 할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요리를 하면서 한 사람들이 쓰는 글이에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성공하든 실패하든 요리 대회예요. 기억하고 있네. 자, 아또님 고맙습니다. 형님들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들 또 열심히 활기차게 출근합시다. 자,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저녁 방송 여기까지.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후원해 주시고 라일락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고 산삼 구입해 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테디 형님 굿나잇. 멸공.